그죠? 미분에서 양수가 되면은 증가. 미분에서 감소가 되면은, 미분에서 음수가 되면 감소. 미분에서 0이 되는 놈에서 증가와 감소가 이루어지지. 그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죠? 거의 공식화 시켜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언제 꺾어졌을까? 극대가 얼마였을까? 극소가 얼마였을까? 등등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응용 문제나 변형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죠? 자, 5단원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됐었고요. 6단원까지도 나왔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치? 그래서 5단원 연습 문제가 아직 일단 같이 풀어보지 않았지만 일단 설명회 때 한번 풀어보기로 했던 문제. 그리고 6단원은 뭘 했냐면은 일단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맞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제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으로 유제 6-9번 한번 해볼까요? 이제 유제 6-9번. 유제 6-9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구가 있어. 그죠? 여기에다가 자, 공을 깎아서 부피가 제일 큰 원기둥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원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원기둥을 만듭니다. 맞아요? 이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과 높이가 어떤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9에 대한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이 원기둥에 대해서는 원기둥의 반지름과 높이에 대해서는 알 적이 없지. 왜냐면 부피를 구할 거면 여기에서 요 놈의 반지름과 요 반지름의 길이와 요 높이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요 놈이 맨 처음에 9였기 때문에 이 원기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9의 지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9의 지름이 돼야 되죠. 얘는 당연히 6이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요게 반지름이었다고 친다면 요렇게 생겼을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 높이를 H로 둔다면 R도 변수고요, H도 변수인 거예요. 맞아요? R은 R끼리 변할 수 있고요, H는 H끼리 변할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런데 R과 H가 연관성 없이 막 변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지. 9가 이렇게 있을 때 원기둥이 반지름이 밀면 반지름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요렇게 밑으로 와서 이렇게 얄짝하고 길쭉한 원기둥을 만들었을 때, 왜냐면 얘가 반지름이 1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1이 돼버리면 높이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반지름이 2가 돼버리면은 요렇게 좀 더 뚱뚱해진 이렇게 생긴 원기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생겨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좁고 긴 원기둥을 만드는 게 좋았을까? 넓고 좁은 원기둥을 만드는 게 좋았을까? 그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R과 H에 대한 관계식을 잡아놔야 돼. 요 놈은 여기에서 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접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ER의 제곱과 H의 제곱을 더하면 36이라는 피타고라스를 만족하고 있는 거야. 일단 이 원기둥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원기둥의 부피가 파이 r의 제곱에 h가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 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뭘 대입하겠냐? r 제곱짜리를 통째로 내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4r의 제곱이 36 빼기 h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r의 제곱은 9 빼기 4분의 h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따라서 파이에 9 마이너스 4분의 h의 제곱 곱하기 h가 되는 거라서 얘는 파이에 9h 빼기 4분의 h의 3승이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높이가 얼마일 때 이 부피가 최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지. 왜 미분해? 최대랑 최소로 가려면은 얘가 마치 h를 마치 우리가 x라고 생각해. 변수니까. 그럼 얘가 부피가 x에 대한 3참수였던 거지.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참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렇게.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생겼을 거고 아마도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h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6보다 컸을까? 아, 요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6인데 이만큼 6인데 h가 6보다 컸을까? 아니죠. 여기서는 당연히 h는 6과 0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했을 때 h, 0과 6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파이가 나오고 9 나오고 4분의 3 h의 제곱이 되는 거야.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미분한 놈이 연대의 값이 얼마였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4분의 3 h의 제곱이 9이기 때문에 h의 제곱이 12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즉 h가 풀마 2루트 3일 때 그 값을 가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면 이게 마이너스 2루트 3이었던 거고 얘가 플러스 2루트 3이었던 건데 그림이 0과 6 사이에 있다는 말은 대충 잘라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그림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여기서 제일 큰 값을 가졌을 거니까 결국에 얘는 따라서 h가 2루트 3일 때 최대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따라서 다 끝나가요. 따라서 h가 2루트 3일 때란 말의 같은 말은 반지름이 얼마일 때? 이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다 대입하면 되잖아. h 제곱이 10이었으니까 얘가 24였을 때 24니까 r이 루트 6일 때 그치? 이놈일 때 부피의 최대값으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요놈일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놈은 이 문제는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원래 두 개였던 거야. r도 변하는 거고 h도 변하는 거야. 근데 r과 h가 독립적으로 막 변하는 게 아니고 r이 정해지면 h가 정해지는 거야. h랑 r은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h와 r끼리의 그런 관계를 구해놓고 일단 구해놓고 건드리지 마. 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식을 잡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r을 대입하는 게 좋았을까? h를 대입하는 게 좋았을까? 로 가는 거예요. 대입은 원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누구를 대입하면 좋았을까요? 라고 확인해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빨 다 뽑았어? 이빨 다 뽑았어? 자, 상당히 중요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럼 다르게 말해볼까요? 얘가 지금 여기서 정리해보면은 얘가 반지름이 얼마였지? 3이었잖아. 그때 자 정리해보면 얘가 3이었고 얘가 루트 6이었고 얘가 2루트 3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얘가 반 잘라본다고 친다면 이렇게 본다면 얘가 루트 6이죠? 얘가 루트 3이죠? 얘가 지금 결국에는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라는 비를 갖고 있어요. 맞아? 요 반지름이 얘랑 얘랑 얘니까 얘가 지금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라는 요렇게 생긴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원기둥에서 원구에서 그지? 구에서 만들어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모양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차 맞췄어? 차 맞았어? 수원인 줄 알았어. 됐어. 좀 더 찍어줄게. 자, 6번 볼까요? 6번? 자, 다음 페이지 109쪽에 6번. 자, 선생님이 이런 도형적인 센스는 말하자면 피타고라스 혹은 닮음 등등에서 거의 대부분 힌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조건을 쓰면 좋을까라는 것만 조금 고민해 보시면은 조금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얘는 피타고라스 문제였던 거지. 자, 이렇게. 자, 6번 볼까요? 6번은 문제 되게 심플해. 자, x축이랑 y축이랑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3,0이라는 점이 있었어. a라는 3,0이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를 어떤 한 점 p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p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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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p랑 a 사이의 거리 요만큼 거리를 L이라고 하는 거야. 이만큼 거리들을 L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걸 L이라고 하자. 됐죠? 그때 요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게 언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은 대충 한 이쯤 있겠죠? 제일 짧아질 때의 상황이 이놈일 때가 제일 짧아지겠죠? 이렇게. 그치? 그때의 P의 좌표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점이 아니고 직선이면 문제는 되게 쉬워지는 거야. 봐봐. 이 참수가 있었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이차함수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짧은 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중학교 문제예요. 어떻게 풀었더라? 가장 가까울 때는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얘랑 접할 때 된답니까? 얘를 평행이동을 했는데 얘랑 접할 때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기억나죠?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지.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완전 별개의 문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확장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어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우리가 진짜 많이 봐왔던 문제들인 거야. 특히 이차함수를 얼마나 많이 했니? 이차함수 주면서 축 잡아가면서 움직여가면서 최대가 얼마나 최소가 얼마나 그 말 되게 많이 했었지. 또 언제 썼다 우리가? 절대부등식 할 때 많이 썼지. 산술기하 쓰고 호시주발식 쓰면서 최대가 얼마니 최소가 얼마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최대와 최소라는 그 줄거리는 수학에서 제일 큰 줄거리 중에 한 덩어리인 거야.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이차함수일 때만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 이차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3차함수일 때, 4차함수일 때 그 더 다양한 경우일 때에 최대랑 최소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분이라는 스킬을 써야만 한다는 거야.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좀 되게 치사하게 말하면은 너네가 최대 최소란 말 나오게 되면은 한 1, 20%는 산술기하의 느낌이 있는 거야. 나머지 7, 80%는 그게 거의 함수의 느낌이 있는 거야. 그때 그 함수가 우리가 한 방에 알 수 있는 2차함수 모델이었는지 미분을 해야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별개의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사실 이 문제도 보면은 미분으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미분으로 풀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축이 얼마니? 1이죠. 이 축이 1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볼까요? 얘 미분해보세요. 4x 빼기 4죠. 연근의 값이 얼마니? 1이죠. 미분하면 2차함수 미분하잖아? 축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1차함 반 쪼개가지고 나누기 하면 됩니다 라는 거는 그걸 몰랐을 때 얘기했던 거고, 2차함수를 미분해버리는 순간 식이 되게 더럽게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차함수는 진짜 거의 점 같은 놈이 돼버리는 거지. 미분해서 버리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2차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도 축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도 다 그걸 미분하기 시작을 해. 왜냐면 미분이 더 편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더 파워풀한 것들이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접선의 느낌이었을까? 등등을 보고 싶었는데 그 느낌이 아닌 거야. 얘가 점인데 무슨 기준으로 접선을 만들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생으로 거리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좌표가 이미 한 점의 좌표가 t, t의 점이라고 거야. 그럼 이 점과 점사의 거리를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에 t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t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t의 4승이 되겠죠. 맞죠? 이 거리는 사실 양수였겠니 문제였겠니? 당연히 양수였겠지. 그럼 루트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루트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 값에 루트만 쓰면 끝나는 것 뿐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밑에 요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놈의 최소값을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정리해주면은 얘가 마치 얘가 y가 t의 4승에 t의 제곱에 6t 더하기 9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이렇게 미분해주게 되면은 4t의 3승에 더하기 2t의 빼기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미분했죠? 미분했더니 2에 2t의 3승에 t 빼기 3이 나오고, 얘 인수분해주게 되면은, 자, 얘 인수분하게 되면은 2에 1로 주면 되죠? t 빼기 1 나왔을 거고, t 빼기 나오고, 얘는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2t의 더하기 3이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4차 함수를 미분했던 3차가 한 개의 근과 중분이 있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인 거죠. 맞지? 근데 이때 꺾어지는 포인트가 얼마야? 1이죠. t가 1일 때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 최소값은 t가 1일 때가 최소였다는 거지. t가 1일 때 최소였다는 말은 얘의 좌표가 1,1란 뜻인 거죠. 1,1이라는 거죠. 1,1이 p라는 놈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때의 거리는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죠. 됐어요? 이렇게. 자, 유제 10번, 11번, 12번 셋 다 해볼까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x축의 평행이야, y축의 평행이야. 그래서 x축의 평행이 뭐지? 요 접선이 x축의 평행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y축의 평행은 기울기가 없어. 이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 이렇게 생긴 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거는 내가 예상을 얘는 그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달라.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한 거는 기울기가 얼마냐고 안 물어봐.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어느 축의 평행인 거? x축의 평행인 거지. 아까 내가 살짝 그려줬는데 그래프를 내가 그려면 이게 몇 cm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 거고 표시하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아니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표시했잖아.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0인 상태야.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봤을 때 왼쪽은 그냥 증가야. 증가인지 알아보려면 여기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접선을 조사해보라고 했지? 그럼 얘가 먼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내가 증가하는 길만이 T야. 근데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잘 보면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쪽은 증가, 양보, 증가, 양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이 FAT는 우리가 수를 이제 안 하고 증가하는 근데 우리가 증가 이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X프라임 정명이 일부분을 그냥 거기를 정리를 해서 얘가 증가하고 할 건지 위가 증가할 건지 이거는 따로 봐야 될 거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점수를 재현하는 이분에서 보함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가 함수를 이분한 걸 우리가 보함수라고 하잖아. y 프라임 이렇게 주고 이분하면 3x를 제곱 빼기 3 이제 이걸 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보함수가 얼마나 여기 있는 걸 먼저 풀고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y 프라임이 지금 3x 제곱 3이니까 내가 이게 여기 3이 여기 x를 먼저 구성하라고. 그냥 항상 약분하면 어떻게 x제곱 빼기 1 x 이게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지금은 이거 따라야 돼. 지금은 지금도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은 거의 안 풀리고 그래도 그냥 이거 하고 나중에 이거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래야 돼. 왜냐면 내가 나중에 진사함수랑 무과함수랑 항상 어려운 거 잘 쓸 거야. 제일 처음에 보함수가 0되는 x가 제일 작자. 그래서 거기 있겠지만 이라고 할 거예요. x, f 프라임 x, fx 이렇게 나눠서 그리라고 해. 그냥 처음에 그냥 다 한 칸 끼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끼고 쓰고 한 칸 빼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요. 생각을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면 얘는 보함수가 얼마 되냐고 그치? 오늘 미분한 게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랬더니 x가 이렇게 2개 나왔다고. 그래서 자 봐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에서는 f 프라임 x가 얼마라고? 야! 얼마라고? 우리가 너 여기도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은 f 프라임 x가 0이 다라고 계산해줄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을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게 작은지 조사할 거라고. 다시 자,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했지? 잘 찾아. 자, 내가 여기 미분할 식 있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그거가 누르다가 너 여기다 마이너스 1보다 집어넣어. 그럼 플러스 이렇게 들어. 일단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만 풀어보는 거지. 맞겠지? 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얼마인데? 다 0 넣어야 되지? 그냥 여기 공항분자 0을 넣어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5 마이너스 3이라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것이 더 없어. 볼까요? 자, 봐봐. 내가 전선의 기울기를 도에 따라서 증가하면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X에 고무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다 증가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거 갖고 증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자, 선생님이랑 그래 이제 너 이렇게 잘 봐봐. 자, 11번, 12번 같이 한번 해볼까? 자, 11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요번 거고 요 문제를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자, 두세 가지 정도 한번 풀어준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이 문제가 별개가 아니야 라는 말을 좀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보죠. 자,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놈이 있었고요. 0,0이라는 o라는 점과 10,0이라고 하는 a라는 점이 있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10,0이라는 점이 있었겠죠. a라는 점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 봐봐. 여기서 함수 위를 움직이는 한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한 점 p를 잡아서 P에서 O까지 거리의 제곱과 A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자,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거 복습. 자,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진짜 많이 설명했던 거가 있었어요. 기억해보세요. AP 더하기 BP라는 1차의 합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구했을까? 2차의 합을 구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기억나니 안 나니? 특히 기하는 친구들이 이것도 또 알고 있어야 돼. 또 쓸 거야. 자, 1차의 합과 2차의 합을 물어보는 제일 큰 차이는 1차의 합은 진짜 AP라는 길이 진짜 BP라는 길을 구해가지고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실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요 놈과 같은 거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많이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잖아. 얘가 A가 있었고 얘가 B가 있었어. B가 X축 위에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얘랑 똑같은 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원래는 얘 더하기 얘였지만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라서 최소값은 요게 최소값입니다가 되는. 그래서 얘를 대칭을 시켜줘야지만 답이 나왔던 문제였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1차의 합의 최소값은 대칭을 해야지만 풀 수 있었고, 2차의 합은 거리라는 루트의 제곱과 루트의 제곱을 쓰게 되면은 2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했었지?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2차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노가다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지금 a, t, t의 제곱 더하기 1인 거야. 그럼 PO의 제곱은 T의 제곱에 T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 거고, 더하기 얘는 T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근데 얘는 버전이 2차 함수 버전인 거고 얘는 버전이 4차 함수 버전입니다. 딱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A, 0이었기 때문에 얘를 풀면 A에 대한 2차식만 나왔던 걸 풀렸는데, 얘는 지금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4차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해서 혹은 이거 미분해가지고 그까지 잡아주면 답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 때 뭐도 알려준 게 있냐면, 잘 기억해봐. 자, 선생님이 그때 두 번째 거 풀 때 애기들아, 파푸스라는 공식이 있었어. 파푸스가 뭔지 기억나요? 안 나요? 한국말로 해줘야 돼? 중선 정리. 기억나?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A, B, C라는 삼각형이 있고 여기 중점 M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요 길이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요 놈의 제곱과 요 놈의 제곱의 2배와 같다.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렇게 한다고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요 놈이 2배의 AM의 제곱에 MC의 제곱이야 라고 얘를 써버리는 순간 문제가 왜 쉬워지냐면 얘는 정해진 점인 거고 얘만 변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선 지금 이걸로 보게 되면은 요건 거야. 요 두 점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야. 정점인 거고 A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MC라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제일 짧으려면 AM이 최소가 되면 되는 거야. 요게 최소가 되려면 A가 어디 있으면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 문제를 이걸 쓰잖아요? 답이 한 줄만 답이 나와요. 볼까요? 이미 한 점 P를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중점이 나와야 돼. M이라는 5,2라는 중점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PO의 제곱에 PA의 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M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난 여기서 MA 제곱은 변해 안 변해? 얘는 안 변하는 거야. 얘는 25거든. 이거 5잖아. 그치? 그럼 문제는 요 PM이 제일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PM이 제일 작아진다는 말은 5,0과 요 놈 사이의 거리가 제일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 방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2차 함수 바깥의 한 점에서 2차 함수까지 거리의 최소값. 대충 어디쯤 있겠니? 이쯤 있겠지, 이쯤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엔 P가 원래 여기 있던 거야. 그래서 원래 그림이 이거였던 거지. 이 그림이었던 거지, 이 그림. 요렇게 생긴 그림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바뀌었어. 이걸 다 푸는 게 아니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은 게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에 이걸 하려고 해도 또 어쨌든 미분도 해야 돼. 사실 그냥 심플하게 이게 제일 심플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잡고 있으면 문제는 참 다양하게 많이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얘를 건드릴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너무 제한되게 풀면 안 돼. 자, 12번도 볼까요? 자, 12번. 하윤아, 앉아기로 했잖아. 앉아. 그치? 자, 12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지? x가 t에 2 빼기 t, y가 루트 2에 t 빼기 1을 만족하는 좌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었지?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렀지? 이거를 우리가 다시 요 놈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불렀지. 기억나요? 안 나요? 매개 변수. 에이, 왜 그래? 제일 많이 본 건 자취의 방정식 할 때 많이 봤던 거지. 자, 우리가 근데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너가 알고 있는 단어를 써봐. 매개. 뭐랑 뭘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매개, 변수, 문자. x랑 y를 연결시켜주는 문자, 매개 변수. 여기서는 t가 매개 변수 역할을 하고 있지. 자, 그럼 더 다르게 말해볼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컴퓨터에서 엑셀 프로그램에서,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A 라인을 적을 거야. A는 임의의 실수 라인이야. 그래서 그냥 임의 실수를 다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라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에서 쭉 긁어서 0.1만큼 차이 나게 쭉 긁었어. 됐어요? 자, 이제 B라인은 엔터 치는 거죠. 얘 끌고 와서 A 곱하기
뾰롱뾰롱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식을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2 잡아놓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하고 쭉 긁어버리면 뭐가 나오니? 여기에 2배 된 식이 쫙 나오지. 됐지? 자, C 라인 잡아놓고 는 요놈 잡아놓고 뭐 요놈의 뭐 제곱을 잡아놓고 쭉 긁어. 그러면 여기가 나왔어 지금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해서 B라는 라인이 생겼고 C라는 라인이 생겼지. 그런 다음에 BC 실 잡아놓고 함수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프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이게 매개 변수식이죠. 이걸 X축으로 놓고 이걸 Y축으로 놨을 때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지.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헷갈리면 이렇게 말해. 자, X축 있고 Y축 있습니다. T0 대입하세요. 얼마니? 0, 마이너스 루트 T가 0이니까 0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T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맞아요? 0을 대입했더니 0 돼버렸죠? 마이너스 루트 한 것이 맞죠? 얘는 0, 마이너스 루트 1을 만족하고 있어.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얼마니? 1, 0을 만족해. 이런 식으로. T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3분의 1을 집어넣어. 1.5를 집어넣어. T에다 숫자를 막 집어넣어. 그러면 점이 찍힐까 안 찍힐까? 찍히겠지. 그 찍히는 게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짓을 왜 하는 거죠? 이 짓을 왜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함수를 y는 fx라고 해서 그치? y가 x에 대한 식을 가잖아. 다시 말하면 바뀔 수 있는 게 x밖에 없는 거야. x만 가지고 내가 쪼그랑쪼그랑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그림을 예로 하면은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x도 바뀌면서 동시에 y도 바뀌잖아요. 그림이 되게 버라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x의 인호 보세요. 얼마 나왔니? 0, 얼마 나왔나? 0, 루트 2죠.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는 거. 얘는 아마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게 될 거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어떻게 하지? 얘가 선생님이 이걸 굳이 정리를 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거야. 선생님 이게 어떤 그림인지 좀 궁금한데 정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분자가 x가 t의 2차고요 y가 t의 1차죠. y가 더 심플하니? 자 여기 할 때는 t를 죽이면 돼. 그래서 t가 얼마야? 얘가 t가 루트 2분의 y 더하기 1 아니야? 이래다 집어넣어. x는 루트 2분의 y 더하기 1 곱하기 2 빼기 루트 2분의 y 빼기 1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1 빼기 2분의 y 제곱이 x 함수가 아니죠. 왜? y가 제곱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기하 수업을 딱 한 번 들었던 포물선 수업을 들었으면 얘가 포물선 그림이라는 걸 알죠. 혜성아 그럴 수 있겠지? 아이 그럼 포물선 배웠는데 그치 혜든아? 포물선까지 강의 들었지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니까 1-1이니까 하나도 안 봤어 이놈식이. 그치? 기다려보세요. 승민아 그치? 기억나 안 나? 너 타원 봤어 안 봤어? 타원까지 거기까지. 타원까지 봤어? 거기까지. 혜성이 봤어? 처음이요? 그래. 나 봤어 안 봤어? 그래. 근데 톡방에다가 뚫렸잖아. 기하까지 뭐야? 타원까지 뭐라고?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함수는 알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제 그냥 일단 넘기고 스킵하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x가 얘고 y가 얘가 있었는데 p가 원점과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잖아. 그죠? p라는 놈이 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과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돼. 좌표가 t, 2 빼기 t, t 곱하기 루트 2의 t 빼기 1이 요 놈의 좌표인 거야. 이게 x값이라면서요. 이게 y값이라면서요. 이 점과 이게 p라는 점이었던 거야. 원점 0,0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고요. 전문가 정사의 거리를 구하라고요.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고 하면 t에 대한 관계식 나오겠죠. 그놈에 대해서 최대와 최소를 잡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얘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조금 스킵하고 넘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최대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연습문제를 안 풀고 단어를 넘기는 이유가 뭐냐면 5단어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단어이고 6단어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주어진 제한 내에서 최대랑 최소를 그리는 문제고 7단어는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구하는 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공통적인 것만 잡아주게 되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게임이에요. 7단원까지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7단원을 풀려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옛날부터 말했던 그 개념을 잘 빼고 있어야 돼. 다시 봐봐. 자, 선생님이 너희들이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업할 때부터 제일 많이 말했던 말이 있었죠. 함수가 있어, 방정식이 있어, 부등식이 있어. 요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함수가 뭐였지? y는 fx. 이게 함수. 방정식은 뭐지? fx는 0. 부등식은 뭐지? fx가 0보다 크다 같다가 부등식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때 요 fx를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 2차함수건, 3차함수건, 4차함수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함수는 그냥 말 그대로 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게 되면은 y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지. 그럼 함수 그래프에서 y가 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지? x축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내가 이 0을 0이라고 꼭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했죠. 이 0은 x축이야 라고 말하라고 했었지. 그쵸? 그럼 얘는 그래프랑 x축이 같아지는 게, 즉 만나는 게 언제입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누구니 아래에 있는 게 누구니를 물어보는 게 부등식입니다 라고 말했죠. 기억납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런 거. a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a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는 부등식이 아니라고 썼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이 뭔데? 라고 조건을 해놨다고 말했지. 그럼 얘가 이 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최고차항은 양수가 되면서 얘랑 안 만나는 이런 그림이 돼야지만 얘보다 항상 위에 있겠네? 그러면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x축보랑 안 만났어. 안 만났으니까 해가 없어.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돼 라고 말했잖아. 이거를 꿰고 있다 치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너희들이 함수랑 부등식이랑 방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들끼리의 관계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인 거지. 영혼 없이 항상 만족하면은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AI가 아니고요. 그죠? 양수면 양수의 음수입니다. 역시 잘한다. 개인기. 그치? 잘 별집한다. 대화. 왜안 돼? 그렇게 있더라고. 이거 그러지 말까. 자,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3차 함수가 있어. 판별식이 있냐? 없죠. 2차 함수까지 판별식이 있잖아.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해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라는 말을 되게 쉽게 했는데 3차 함수는 이제 해가 한 개니 두 개니 일단 말하고 싶은 거야. 4차 함수에서 해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라고 싶은 거야. 혹은 해가 두 개가 될 조건을 구하라, 세 개가 될 조건을 구하라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뻔한 거죠. 그래서
3차 함수랑 4차 함수 중에서 해가 2개이려면 3개이려면 4개이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를 구하려면은 뭘 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해가 3개 있을 조건을 구하세요. 해가 2개일 조건을 구하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미분이라는 챕터는 미분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함수 그림을 그린 거야. 그 함수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이용해서 함수 문제를 풀었다면 고등학교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함수를 이용해서 방부를 푸는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항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얘는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은 해가 1개니 2개니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자, 우리 보기 1번 볼까요? 보기 1번에 2번, 4번 두 개 한번 해볼까요? 보기 1번에 2번하고 4번. 그다음에 예제 13번 봐봐. 예제 13번에 지금 보면은 함수가 인수와 같이 해석원에서 감수 하수이라고도 나와 있지. 봐봐. 함수가 어때야 되는데? 감소해야 되는데. 함수의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함수가 감소하려면 그때 X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점이 있어. 예제 13번이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함수를 우선은 너네 미분할 거지. 미분해봐. X 미분하면 3x 빼기 6x 플러스 a 우선 이렇게 적어볼 거야. 근데 이거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분만 갖다 쓸 거거든. 근데 구간이 어디서 풀어야 돼? 3까지라고 돼 있어. 아까 전에 너네 전체라고 하면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자, 2번하고 4번 그래프 그리라는 거예요. 미분해서 극값 잡고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고 x축 y축 있어야지. 자, 그래서 x축 y축 잡고 그래프를 그려서 다 그려봤더니 x축이라 만드는 점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해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됐어? 자, 안 되겠네. 1, 2, 3, 4, 내일 다 해보세요. 우리 애기들 그래프 저렇게 못 그려. 에이. 우리가 안 되는 거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그려. 너네 여기다 쭉 갖다 그려놨지. 여기서 잘라. 0부터 어디까지가? 0부터 3까지가 3 적당히 밖에 니네 좋아하는 대로 잡아. 얼마큼인지 알지? 이렇게 조금만 잡고. 이거 그냥 내가 적당히 갖다 드린 거야. 이게 왜냐면 너네 우리가 A 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A 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위에 있을 거지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그건 알 수 없어. X랑 비슷할 수 있어. 그냥 적당히 잡은 거야. 적당히 그냥 그리라고. 그러면 너네 봐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F타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감소할 거라고 했지.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라고 돼 있어. 봐봐. 근데 저 구간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fx가 감소한다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조정할 거라고.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그래프 일부러 내가 이렇게 올라가게 갖다 그렸거든? 그러면 구간이 지금 0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갖다 그렸는데 0이 여기다 갖다 있을 때 아마 여기는 f 프라임 얼마야? 0인 거지. 왜 너네 여기다 갖다 그런 함수는 누구니까? F'X라는 함수잖아. F'X라는 함수에 0을 갖다 있으면
줄이면 되죠. 영이 0이니까 여기는 감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여기지. 영화가 F 하는데도 여기가 수반을 처음이잖아. 근데 X랑 상수 여기서 뭐가 너무나 크게 안 하지. 이거? 그래프 어때야 돼? 그래프가 x 줄여야 할수 있는 게 있어. 이거? 와, 그래프 내려가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거 A가 뭐야? 아까는 여기 A라고 그래프를 더 아래로 이렇게 내릴 거야. 그래프 아래로 내릴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쪽은 F'이 0이고 이쪽은 F'이 4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F'이 0이랑 F'이 3이 둘 다 0이었는데 다른 쪽에 있는 게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열정을 영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하면 이걸 써야 돼요. 그래프를 갖다 그려놨잖아. 내가 이거 첫 번째 건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그린 거야. 틀리게 그린 거고 정확히 그리면 내가 다 이렇게 막 내려오게만 갖다 그리면 표시를. 그러니까 이렇게 F'라인 0은 당연히 0보다 어려야 돼. 작아야 돼. 그 다음에 F'라인 3도 당연히 0보다 어려야 돼. 작아야 되지. 그 다음에 같아도 되나 봐. 야, 같아도 상관없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갖다 그렸을 때 만약 여기가 0이고 자. 여기가 3이어도 그래프를 봤을 때 0을 갖다 대입하면 0이고 그 아래 거는 다 0보다 작지. 그 다음에 3을 갖다 대입한 게 0이어서 그 안에 있는 건 다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F'0도 0보다 작거나 같고 F'3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 되면 외워서 자, 일단 우리 1번, 6, 1번까지 해보고 좀 쉬세요. 자, 물 한잔 먹고 가자.